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1% 이상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198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 이상 상승하면서 629선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수급 좋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5천억 원 가까이 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이 600억 원 넘게 샀습니다. 일단 어제는 정부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대책들로 시장은 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국방비가 크게 늘면서 어제 방산주들이 크게 움직였고요. 또 이 AI 육성 의지를 정부 측에서 나타내면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5G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시총 4위권인 이 KMW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시초에 좀 공략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백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분기 실적이 사실은 시장의 기대치를 좀 못 미쳤습니다. 본업인 백산은 너무 좋았지만 우려했던 자회사 최신물산이 발목을 잡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2분기 비수기 효과라든지 신규 법인인 미얀마 및 베트남 법인의 수주량이 급격하게 감소됐었고 지사 설립 등 기타 간접비가 발생하면서 최신물산이 사실은 5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백산 자체 영업 환경은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IR을 통해서 밝혔듯이 백산은 내부적으로 비정기 세무감사를 받으면서 2분기에 약 28억 정도의 감사 관련된 비용이 발생되면서 거기에 이익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본업인 백산이 워낙 좋았다는 상황에서 최신물산이 일단 발목은 잡은 점이 아쉬운 점이지만 이로 인한 주가 급락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는 백산과 최신물산 성수기 효과 때문에 가동률 증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본업인 백산에서 글로벌 신발 브랜드 호조와 나이키나 아디다스양 매출 비중 확대가 있기 때문에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나이키와 아디다스 쪽에 MS가 60%대에서 최근에 합산 80%대까지 MS가 올라오면서 상당히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IR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3분기 최신물산을 제외한 백산만의 영업이익만 100억 원대 이상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산 같은 경우도 2분기 약 50억대의 적자를 냈지만 3분기에는 최근에 북미 고객사용 오더량 증가라든지 원가 절감 프로세스 반영이 되면서 3분기에는 약 BEP 정도 수준 이상의 실적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회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업이 워낙 좋아지고 백산이 어떤 적자 폭이 줄어들고 BEP 이상이 나온다면 3분기는 확실히 분기로서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산의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4,300억 원대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단은 300억에서 320억대 정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 PER이 밸류에이션 6.3배 수준인데요. 국내 의류 OEM사들의 평균 PER이 12.8배 그리고 글로벌 합성피혁 업체 평균 PER이 10배 정도이기 때문에 백산의 현재 PER이 6.3배 구간이면 아마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은 최근에 조금 오른 것을 감안해서 현재가 수준에서 6,100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으로 매수 구간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단기 9,000원, 손절가는 5,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그리고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하체기위원회 최근 추천주입니다. 9월 4일에 주셨던 GMP는 1.3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8월 30일에 주셨던 덕사 네오룩스는 6.94%, 그리고 8월 29일에 두 가지 종목 주셨던 것들, 한빛소프트는 7.31%, 핑크웨어는 1.1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8월 26일에는 한양 디지텍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0% 이상 가져가고 있고, 8월 22일에 파원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18%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8월 8일에 주셨던 SAT는 12.36%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8월 8일에 주셨던 시노펙스가 현재 수익률이 가장 높은데요. 4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8월 19일에 주셨던 이 원익큐브는 28%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에 주셨던 KLnet 1.84%,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JC현 시스템은 0.44%의 수익률을 가져가고요. 8월 29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RS 오토메이션 2.47%, 광명전기는 3.67%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9월 2일에 주셨던 대성미생물은 2.05%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하체기위원회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덕사 네오룩스 올라와 있습니다. 6.94%의 수익률, 4위에는 한빛소프트 7.3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한양 디지텍 10.53%의 수익률, 2위에는 SAT 올라와 있습니다. 12.3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파워넷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18%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네, 이어서 5위에는 안트로젠 올라와 있습니다. 5.05%, 그리고 4위에는 유니온 머트리얼 8.8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선익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20.78%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 올라온 종목은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원유큐브 올라와 있는데요. 28.0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현재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40.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이어서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김재성 팀장의 선익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0.7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이창호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3주 정도 됐는데 수익률이 22% 넘어서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6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CJ시프도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8%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5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원익큐브 8월 19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 수익률 28%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4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가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30% 이상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이창호 본부장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39% 이상 수익률 내면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삼부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0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목표가를 주셨는데 현재 3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현재 수익률 40% 이상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위원님께서 이 SAT를 8월 8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2%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장이 좀 하락했을 때 8월 6일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은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SAT를 이제 말씀드릴 때 아무래도 시장이 저점을 형성했을 경우에는 성장주가 가장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G 관련된 종목을 제가 언급하면서 이 SAT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또 기지개를 펴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SAT 같은 경우는 아직은 크게 지금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모듈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지국이 먼저 설치고 되고 와서 그 기지국을 통해서 이제 모듈을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늦게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실적이라든가 주가의 뭐 흐름 이런 것들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 전략으로 가신다 하면은 좋은 결과가 좀 보일 것이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은 계속해서 저점을 만들고 나서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안한 것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원익큐브를 8월 19일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수익률 28% 넘어서면서 목표가 2,500원 더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첨단 소재인 이제 그래핀과 그리고 이제 은나노 와이어의 이제 한국식 이제 특성 정의 측정법이 이제 일본을 제치고 이제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이 시작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익큐브 자체가 이제 은나노 와이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나올 폴 더블폰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조금 더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목표가를 이제 2,500원으로 이제 1차 목표가를 잡아드렸었는데 일단은 이제 2,500원대 전후에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 매도를 진행해 주시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가격 전후에서 절반 매도하고 절반은 홀딩한 채로 2차 목표가를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2차 목표가 다음 저항선이 이제 2,750원 전후로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다음 2차 목표가는 2,75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기관의 이제 보유 물량이 전혀 빠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 가능성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2차 목표가 정도는 무난하게 한 번 더 터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반을 매도하고 또 2차 목표가로 2,75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노딜 브렉시트 이슈나 좀 홍콩과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하채기 위원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쉬는 타임에서 한번 물어보셨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여기에서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바로 원달러 지수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지수가 8월 달에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그 뒤에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 지수가 크게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원달러 지수를 말씀드려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원달러 지수를 보면은 어제 확실히 지금 21선 그다음에 5일선, 11선 21선이 깨지면서 단기 이평선들이 역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을 좀 만들었다는 거. 지난 봄이었죠. 6월 달에도 보시면은 이 원달러 지수가 5월 달에 급등한 이후에 6월 3일 날 21선을 깨면서 그 뒤로 계속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21선의 파동에 추세선이 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8월 6일부터 계속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가담하시라는 말씀을 제 그 샘플러스 위원들의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정확하게 제가 또 짚어드렸었고 또 방송 네. 출연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시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장이 장중에 조정을 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9월 5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종목들의 흐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봤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2%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1% 추가 상승세 이어가면서 4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힘을 내고 있는데 계속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이제 다시 81,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8만 원대를 회복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세, 현대차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는 일단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는 현대모비스가 현재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LG화학은 강보합권, 셀트리온은 이 장 초반 그러니까 개장하자 말자는 1%대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바로 조금씩 빠지면서 1% 가깝게 상승 16만 9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9위권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 SK텔레콤 1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수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0.23% 상승하면서 199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5% 상승세 620선에서 63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632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합니다. 46,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 E&M이 3위권까지 빠지고 헬릭스미스가 2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헬릭스미스 현재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계속 받고 있습니다. 9월 말,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이죠.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8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빠졌던 CJ E&M 1% 가깝게 반등을 합니다. 오늘은 157,800원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요. KMW 어제 장중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은 77,800원대까지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5위권 198,400원에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HLB 제외하고는 모두 흐름 좋습니다. 일단 메디톡스가 0.6% 상승하면서 365,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기관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머트리얼즈 강보합권 그리고 휴젤이 오늘 강합니다. 1.42% 상승하면서 363,000원대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휴젤에 관한 여러 가지 리포트 나왔습니다. 일단 점진적인 실전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가 여러 나왔는데요. 오늘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HLB 9위권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 가깝게 빠집니다. 48,000원대 이탈됐고요. 47,600원대까지 내려왔고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 다시 한번 상승세 나타내면서 65,000원대 회복이 됐는데 오늘 강보합권에서 시장 출발합니다. 65,3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채기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 드릴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DB그룹의 시스템 반도체 전문 업체이다. 동부그룹인데 이제 DB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시스템 반도체 여러분께서 많이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스템을 하나 칩으로 만든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하고 좀 다르게 논리적인 정보 처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비메모리의 그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반도체에서의 수익성을 좀 많이 좀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죠. 어제 또 삼성이 또 도쿄에서도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또 포럼을 또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1등을 좀 하겠다라는 또 포부를 밝혔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스마트 TV, 그리고 자동차 전장화, 지능화 등 IT용 복합 기능에 좀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첨단 IT 제품에 다양하게 지금 수요가 좀 급증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세계 시장에서의 시스템 반도체 비중이 미국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3%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 국가들이 뭐 10%대, 그다음에 6%대, 3%대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다가 엄청나게 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시스템 반도체에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에이퍼 수탁 생산 및 그다음에 판매를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그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등에 구동되고 있는 센서, IC 등 자사 제품을 설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좀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동차용 고전력 파워 소자라든가 OLED 칩, 그다음에 RF 칩, 그리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칩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다. 그래서 4차 산업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겠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다품종 소량 수요 위주의 그 8인치 파운드리가 업황에 지금 상당히 좀 호조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의 수익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그래서 또 특히 2분기에 이 동부 하이텍의 그 가동률이 한 90%가 됐습니다. 거의 지금 계속해서 공장이 더 돌아가고 생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3분기에 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이 지난 전동기에서 18.3%가 좀 증가하면서
74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7.5% 좀 증가를 하면서 558억을 좀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수급을 좀 보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이후에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DB 하이텍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4,650원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KMH 하이텍입니다. 이것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재료하고 그 다음에 SSD 사업을 주요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아마 SSD 컴퓨터 조립하신 분들은 이거를 많이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드디스크보다도 훨씬 더 좀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기존 하드디스크보다는 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회사 SSD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여러 장 붙여가지고 만든 저장 장치이다. 그래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이런 것들을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소음이라든가 발열, 전력 사용을 좀 가볍게 좀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품이 작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그 기존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더 또 안정적이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좀 매출이 증가했을 경우에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재료인 IC 트레이, 그 다음에 모듈 트레이, 그 다음에 SSD 케이스라든가, 그 다음에 터키 박스 등을 제품을 좀 주요 제품을 좀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삼성 쪽에서 일본에서 그 반도체가 그 규제가 수출이 좀 제한이 되면서 일단 소재 쪽으로 해서 탈일본화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삼성이라든가 우리 대기업들이 일본에서의 제품들을 수입해서 사용했더라면, 이제는 자국 내에서 우리나라의 2차 업체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제품들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규제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국산화가 좀 됐고, 그 다음에 또 표준화에도 많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이 소재 쪽이 빠른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부분. 그래서 삼성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동반해서 우리나라 재료 업체들도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상반기에 이제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거는 5.5% 약간 좀 감소를 해가지고 266억을 좀 기록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3% 좀 증가를 하면서 20억을 좀 기록했고요. 당기 수익률 같은 거는 33% 증가를 하면서 똑같이 영업이익 같이 20억을 좀 기록을 좀 달성을 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된 이유는 뭐냐? 판매 관리비가 절감에 따른 결과가 좀 나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부 정책에서도 했지만은 회사 자체에서도 우리나라는 이 KMH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의 소재 규제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타격을 좀 받지 않고 빠르게 국산화를 시키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신감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KMH 하이텍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8월 30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개인들은 좀 반면 좀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좋은 흐름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어제 좀 강세를 보였어요. 어제 강세를 좀 보였으니까 당연히 하루 정도는 쉬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쉬어가는 타임,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양봉보다는 음봉에서 매수를 잘 하시면 훨씬 더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음봉에서 여러분께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는 1,400원, 손절가는 1,090원 말씀드립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할 종목은 코리아 FT입니다. 이 코리아 FT는 이제 1996년에 이제 설립된 기업이고요. 이 자동차 부품을 제조 그리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제품으로는 이 자동차 연료 계통의 친환경 부품인 이 카본 캐니스터, 그리고 이제 연비 효율 증가에 효과적인 이제 플라스틱 플라네, 그리고 이제 기타 차량 내부 인테리어 부품 등이 이제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의 대표적인 이 제품이 카본 캐니스터의 시장 점유율이
국내 1위 그리고 이제 글로벌 4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이 카본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이 연료 탱크 내에 발생되는 이 증발 가스를 이제 활성탄으로 흡착해서 이 엔진 작동 시 엔진으로 환원시켜서 이제 연소시키도록 하는 이제 친환경 부품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국내 5개 이제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이 GM 글로벌 그리고 이제 르노, 닛산, 이제 폭스바겐 그리고 이제 볼보 등 이 해외 완성차 업체까지 안정적인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10년의 연구 끝에 이 플라스틱 필러 내 신제품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신제품 같은 경우는 이 플라스틱 필러 4개 이제 기존 소재에 이 나노 클레이를 첨가해서 이 기존 소재 대비 증발 가스 차단성이 12배 이상 우수하고 이제 스틸 및 다층 구조 대비 각각 약 45% 그리고 이제 32%의 경량화 이제 효과가 있어서 이 연비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매출 성과 증가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로도 시장에 이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이 차세대 스마트카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이 머닝러싱 기반의 ADAS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인 이 SKND를 개발한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둡거나 비가 내릴 때에 이제 어떤 악천 후에도 이제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신기술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SKND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전방 160도 각도로 이제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유일의 제품으로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성장성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한 새로운 시장 규모가 이제 870억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 코리아 FT 관련주가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지금 이제 미래차 관련된 부분이 이번 이제 지수 폭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이고 아직까지도 주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미래차 관련된 것들은 이제 각 나라의 이제 주요 이제 시장 전략인 것만큼 이제 이번 하반기에 한 번 더 이제 정책 관련주로 이제 급등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40%, 유통 주식수 대략 1,600만 주, 3년 연속 흑자 기록으로 재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지수의 하락 영향을 받다가 이제 8월 26일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이제 형성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해당 매물대에서 굉장히 양호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3,250원대까지의 그 저항 매물대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이제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3,250원, 손절가 2,300원 이탈 시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DPC입니다. 이 DPC 같은 경우는 이제 1982년 고압 변성기 제조 그리고 이제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이제 설립하였고요. 1997년 유가 증권 시장에 이제 주식을 상장한 기업입니다. 이 전자레인지 핵심 부품이 고압 변성기 등을 중국 현지 법인과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을 통해서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DPC 추천한 이유는 이제 DPC 같은 경우는 이 하나 시스템의 지분을 약 32.6%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수익권 방산 업체인데 이 무기에서 두뇌와 신경계에 해당하는 전투 지휘 체계, 열 영상 감시 장비, 그리고 이제 탐지 추적 장치 등을 개발해 왔고 이제 지난해 8월 시스템 통합 업체 하나 SNC를 흡수 합병하면서 시세를 확장한 바 있습니다. 이 하나 시스템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매출액이 이제 1조 1,289억 원, 영업이익이 이제 448억 원, 순이익이 412억 원을 기록한 바 있고 이번에 이제 공모 절차에서 최소 2조 원의 수준의 이제 몸값이 예상되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DPC가 관련 수혜주로 이제 이슈가 되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DPC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자회사인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이제 메디안 디노스틱의 지분 71.73%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메디안 디노스틱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이제 진단 키트의 국산화에 성공을 하였고 정부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중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수혜주로 또 이제 엮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해서 주요 주주로 있기 때문에 이 나중에 또 방탄소년단 관련 수혜주로도 이제 이슈화가 될 시에 또 관련주를 엮여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 20%,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대략 2,800만 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6월 기준 자산 2,036억 원, 그리고 부채 519억 원, 그리고 자본 1,518억 원으로 재무 상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8월 27일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였고 이 해당 캔들의 이제 하단까지 조정이 안 되고 이제 상단에서 이제 매물대에 소화하는 굉장히 양호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해당 테마들에 대해서 이슈가 나올 시에 이제 다시 한번 위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6,400원, 손절가 4,700원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SFA입니다. 반도체 장비 국산화 재평가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오늘 상승세를 띠고 있는데요. SFA 오늘 고가 42,250원대까지 올렸습니다. 현재 5%대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우리나라 이 소재, 이쪽 반도체 국산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으면 생각보다 우리가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좀 속도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일본 쪽에서 약간 좀 당황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국산화가 잘 돼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 전반적인 이 산업 자체가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참 SAP 같은 경우는 지금 2002년도에 1222원짜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 한번 잡았다라 가면은 정말로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었던 종목인데, 근데 지금도 또 좀 끝날 것 같지만은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조금 한 단계 업 시키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삼성전자 쪽, 삼성항공 쪽 옛날이죠. 98년도에 지금 현 삼성테크인에서 자동차 사업부가 이제 분사를 했어요. 그만큼 삼성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관련으로서 이렇게 기술력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 보겠고, 그다음에 후공정 부분에서도 칩이 전기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 또 이렇게 좀 실적을 우리가 앞으로 좀 예상을 좀 해보는 연간 단위로 좀 봤을 때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흐름. 올해 19년도 연간 단 예상치도 지금 매출액가 1조 5천 약, 그다음에 뭐 20년도 같은 경우는 1조 8, 그다음 21년도 같은 경우는 1조 9인데 지금 시가총액도 보시면 1조 4. 지금 2018년도 기준 잡았을 때 매출액이 한 1조 5천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해서 그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봉이 나왔을 때 차분하게 또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좀 포트에 또 넣어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강세인 업종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G인데요. 특히나 솔리드가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7,3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이 RFHIC나 FRT 같은 경우에도 모두 4%대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이제 5G 관련주랑 그리고 이제 조국 관련해서 교육 테마 쪽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에 5G 관련주나 이제 교육 테마주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기에 현재 구간과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때문에 이제 신규로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다른 섹터들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가 뭐 5 관련주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최고점 7,350원을 찍고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오전장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0시까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0시까지 오늘 고점을 이제 다시 뚫지 못한다면은 아래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짧게 7,350원 잡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또 이제 강력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7,350원을 돌파한다면 그 다음 목표가 다음 저항선인 7,9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짧은 지지 라인이 이제 6,9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초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6,900원 이탈 시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저항 매물대가 강력한 저항 지금 지지 라인이 된 가격대가 지금 6,500원대입니다. 때문에 이제 6,500원을 이탈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려서 6,000원 아래로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6,500원 이탈 시에는 미련 없이 전부 다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그리고 제이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8월 27일에 유한 양행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5%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한 3건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로 인해서 올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제 마일스톤을 좀 수령하게 되는 상당히 하반기에 유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동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250억 원, 내년 영업이익은 거의 9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한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상당히 최고의 어떤 방어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동사의 최고 파이프라인인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임상 2상을 좀 마무리했고요. 임상 시험 결과 폐암 환자의 어떤 우수한 약효라든지 내약성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좀 3상의 개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중 작용 바이오 신약 단백질 바이오 신약이죠. YH25724 같은 경우도 현재 독성이 시험 진행 중인데요. 올해 안에 이제 글로벌 임상을 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둘 다 좋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임플란트 1위 기업인 스트라우만과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임플란트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뉴 오리진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뭐 식품, 화장품 등 여러 가지 신사업 영역에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휠라코리아입니다. 사실 휠라코리아에게는 최근에 좀 안 좋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동사의 어떤 중국 합작사인 안타스포츠가 좀 의혹이 좀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이제 휠라코리아와 안타스포츠 같은 경우는 중국,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지역에서 휠라코리아의 상표권 보유 합작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분식회계 의혹을 좀 받으면서 당국에 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물론 동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동사의 주가가 좀 크게 좀 폭락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안타스포츠의 좀 홈실적이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거의 2조 5천억 원을 좀 넘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 가까이 좀 늘어났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좀 뛰어넘은 실적인데요. 전 부분이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면서 최근 어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좀 가라앉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 지난 28일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좀 공시를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는 200억 정도로 34만 주 정도 되는데요. 매입 기간은 오는 2020년 2월 27일까지 이제 매입을 한 후에 소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각하는 자사주는 전체 발행 주수의 한 0.6% 정도 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소각 규모는 그게 크진 않지만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이제 소각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제 동사에게는 전례가 없었던 사례인데다가 주가 안정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이제 하는 목적이니만큼 향후 실적에 대한 경영진의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주주 배려라는 측면에서 주가에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매출 증대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2, 4분기부터 미국 내 주요 스포츠 유통사인 피니시 라인과의 거래를 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피니시 라인 같은 경우 미국에서 약 한 890개 정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위 10여에 드는 유통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한 3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던 매출이 지난해 이제 4억 5천만 달러, 올해는 이제 6억 5천만 달러, 그리고 내년에 한 8억 달러까지 좀 성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중국 실적 개선 등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좀 점차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안타 스포츠 같은 경우 상반기 실적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어떤 중국 시장에서 필라코리아의 어떤 브랜드 인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계기를 좀 만들어줬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가 좀 뚜렷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68,000원, 손절가는 53,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학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4%의 상승세 98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95선에서 출발했다가 2000선 가까이까지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99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여전히 안정적인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외인이 매수합니다. 700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어제부터 원달러 환율 하락폭이 커지면서 오늘 외국인들 함께 다시 한번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 일단 이 혼조세 나타냅니다. SK 하이닉스가 2% 넘는 강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골드만, JP 모건 등에서 오늘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외인과 기관들이 큰 폭으로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IT 부품주들도 함께 상승세에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2% 가깝게 급등, 그리고 현대차는 다시 보합권까지 돌아왔습니다. 네이버는 1% 가깝게 빠지면서 15만 원 선 이탈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도 오늘 함께 1%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24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기관들이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1% 하락세 흘러가고 있고 LG화학은 0.78% 하락세, 셀트리온도 0.3%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6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9위권에는 신한지주, SK텔레콤은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6% 강세 나타냅니다. 633선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631포인트까지 눌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으로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매수하고 외인과 기관은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나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여전히 2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ENM은 2% 가깝게 상승합니다. 어제 빠졌던 만큼 오늘 그대로 상승을 하는데요. CJ ENM 측은 오늘 자사주 매각은 루머다, 문제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조금씩 안도하면서 2%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KMW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펄어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견조한 성장에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다시 한번 4원 이상 하락하면서 1204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한전 KP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전 KPS 하면은 그 한국전력의 수력과 화력, 원자력 이런 발전의 정비업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지난번
우리가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뭐 탈원전 정책 이런 거로 인해서 한때는 그 주가가 출렁거리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갖고 모든 이런 지표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과거 이제 탈원전의 어떤 가동률 자체가 옛날 그 발표할 그 시점으로 회복했다라는 그런 뭐 발표가 많이 났는데 그렇듯이 이제 전반적으로 에너지 수급 정책에 의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상적인 어떤 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가동이라는 것은 그만큼 발전기라든가 모든 그 기계의 그 워킹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 KPS가 이제 담당하는 부분이 정상으로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뭐 거의 과거 부분으로 다시 회복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 회사가 이제 우리가 투자에 또 매력을 느끼는 거는 역시 이제 고배당주, 그 배당 수익률이 5%대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회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점유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송변전부터 시작해서 원전, 뭐 화력 전체적인 그 범위 자체가 항상 그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고 그런 어떤 원전이나 어떤 뭐 수주의 그런 단가는 물가 상승률을 항상 이제 대비를 해주기 때문에 회사는 안정적인 그런 매출과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한 그런 그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정비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확대해 나가는데 뭐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부터 시작해서 뭐 사우디 이런 전반적인 부분 이런 쪽에서 같이 독자적 아니면은 다른 데에서 하청을 받든가 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정비 수주 부분을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회사의 어떤 성장 동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 부분 그리고 전반적 여타 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부분 뭐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런 회사는 뭐 갑작스레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뭐 급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어떤 퇴직급여라든가 여러 부분에 지급하지 않아야 될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 일정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것이 꾸준한 매출과 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엄청 그 주가가 높았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과거에 뭐 한 10만 원대 이상이었던 주가가 지금 현재 한 4년간의 조정을 받고 재차 한번 반전의 기회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 작년에 하락을 한 바닥을 쳤죠. 11월 달에 바닥을 26,000원대 치고 난 다음에 1차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받고 2차 상승 국면에 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는 어떤 에너지를 응축하는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반장의 쾌도난말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민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반장 이반장 이정민입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나쁘지 않게 출발은 했었는데 오전에 좀 흔들리는 양상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시장 점검부터 지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섹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어제까지 5G가 강세였죠. KMW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익절가 라인을 설정을 계속 해드리고 있죠. 익절가 오늘장에서는 누적 수익을 좀 튀어나가자. 그리고 익절가 71,900원으로 오늘자 수정을 해드릴게요. 71,900원입니다. 71,9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머큐리가 제가 제안드리고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누적 수익률 50% 달성이 됐고 어제 상한가 들어갔죠. 머큐리 수행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머큐리는 오늘 장에서는 이제 흔들릴 거예요. 지금 앞전 고점대에서 매물대가 이제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 자리는 소화를 하고 가야 된다. 오늘 장중에 입절가 전일 종가죠. 전일 종가가 상한가 쳤던 전일 종가가 12,050원입니다. 12,05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 가능하다. 그러나 이탈되면 빠르게 절반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고서 다시 보자. 왜냐면 눌림목을 줄 때 다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3, 4일 5G가 강세였기 때문에 5G 강세가 나오고 나서 눌림목이 들어갈 때 또 다른 섹터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쪽 섹터가 움직이고 나면 또 눌림목이 나왔던 5G가 다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은 상승을 타는 것이죠. 지금 자리 저는 뭐 여러 섹터들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5G는 흔들릴 때 차익 실현 내지는 중장기 포지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섹터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OLED가 지금 어제도 강했지만은 이 OLED 섹터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흐름이. 그 이유가 뭐냐면 갤럭시 폴드 관련 이슈가 이제 6일이죠. 내일 출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예상 수혜주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OLED 쪽이 이제 반사의 기대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OLED 소재와 OLED 장비 쪽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폰 전체 수율 중에 40% 제조 단가를 40%를 차지하는 것이 OLED예요. OLED 패널인데 관련 섹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HB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뭐 다들 아실 거고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을 이제 찍어주고서 반격이 쭉 하고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오늘 어디에 걸리냐면 120일 이동평균선에 걸리는 자리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러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눌림목이 나올 것이냐의 싸움이 벌어지는 오늘의 첫날입니다. 즉 변곡점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달의 고점이 형성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한 달 보름 만에 재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한 40분, 9시 40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더 증강이 된다라면 저는 고점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HB 테크놀로지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다른 OLED 살펴볼 텐데 장비 쪽 한 종목 보고요. 로체 시스템즈라는 종목입니다. 로체 시스템즈 상당히 쌍바닥을 잘 찍어주고 로체 시스템즈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던 흐름 섹터 속에서 약간 소외가 돼 있었죠. 5G가 워낙에 강세 배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소외되고 있었다가 이제는 충분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걸쳐서 추세를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보시는 로체 시스템즈도 마찬가지죠.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7월달과 6월달에 만들었던 이 고점을 돌파가 나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로체 시스템즈를 공략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고요. 로체 시스템즈의 매수가는 현재가 매수 괜찮다. 현재가 4,880원에서 밑에 하단 4,780원까지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은 여기 올라오고 있는 5일 이동평균선 4,550원 라인, 4,550원 라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죠. 5,700원까지 분명히 우리가 5G에서도 FRT나 RFHRC가 빠른 속도로 치고 갈 때는 3, 4일 쭉 들어 올리면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올라가면서 음봉 하나 두 개 주면서 눌림목을 주면서
속도를 빨리 안 가고 느긋하게 우상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추세의 방향성은 상방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 우직하게 매매하신다라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고점 영역까지 보시자.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 저는 지금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 지금 가격 매수 가능하고요. 전고점을 향해서 목표가 11,000원, 목표가 11,000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 마찬가지로 중소섹터 OLED 장기고요. 밑에 내려오고 있는 올라오고 있는 5일 이동 평균선만 이탈되지 않으면 충분히 단기, 중기, 장기 다 매매가 가능하다. 하반기를 달굴 섹터는 IT 섹터 중에 OLED다 말씀을 드리고요. 9,100원 손절가, 9,100원 손절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이정고점 11,000원까지 보시자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윤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십시오. 23,000원 고점 찍고 2017년도에요. 18년도 1년 내내 조정, 반등 한번 주고서 밑에 장기 이평선을 돌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내려오죠. 이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쌍바닥이 만들어지니까 정배열 초기 국면으로 중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돌아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저는 장기로 본다면 15,000원까지도 열려 있다.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보면은 대바닥권인데 가까이서 보면 흔들리는 파동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장기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는 종목들은 음봉 하나 두 개에 겁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음봉 하나 두 개가 나온다면 매수를 해서 분할 매수해서 중기 포지션을 쌓아가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어저께 5G 급등 나올 때 이제 바이오 쪽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어저께 공략주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헬릭 스미스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실전 매매의 기술이고요. 오늘 바로 헬릭 스미스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저께 타점을 잡아드렸고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바로 오늘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헬릭 스미스는 대한민국 K바이오의 자존심이고요. 저는 헬릭 스미스가 반드시 유전자 치료제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K바이오의 모멘텀들이 계속 있습니다. 유럽 암학회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임상 데이터들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5G도 우리 코스닥 시장의 한 부분이지만 바이오도 분명히 우리를 속을 많이 썩인 건 사실이지만 K바이오 신약 개발이 100개 기업이 도전했을 때 100개 기업 다 성공하면 신약 개발이겠습니까? 분명히 기술력이 있고 세계가 인정하는 회사는 아무리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 악재를 뚫어내고 신약 개발에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헬릭 스미스는 K바이오의 선봉장이고요. 수익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포지션 유지하셔라. 정고점 24만 원권까지 가져가시고요. 입절가 붙여야겠죠. 입절가는 18만 6천 원, 18만 6천 원을 입절가로 붙이겠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종목 메지온이 오늘 상승이 양봉을 쓰고 있는데 메지온은 약간의 오늘 양봉을 쓰고 있지만 일단 주도주군에서 약간 탄력도 면에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메지온은 관망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HLB 살펴봐야겠죠. 무조건 계속 내드리고 있는데 입절가 터치 안 한다면 보유다 잊지 마시고요. HLB 지금 3일 정도 음봉 캔들이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만 트렌드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트렌드에 변화가 없다는 건 추세의 각도, 약 45도 각도의 추세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스켈팅이나
초단타 매매, 1박 2일 코스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일 동안 음봉이 나오면 답답하시겠지만 포지션 게임, 스윙 매매, 중기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중간중간 뭐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쉬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주가의 요인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만 입절가만 터치하지 않으면 주식은 평생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잊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슈가 나온 섹터가 있는데 중국에서요 수소차 보조금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소차와 수소 충전 인프라 쪽에 보조금을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왔고 오늘 오전에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뭐 치고 가진 못하네요. 수소차 섹터가요. 근데 여기서 한 종목 정도 제가 좀 잡아드리고 싶은 괜찮은 또 수소차 종목이 있어서요. 그래도 한쪽 섹터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종목이요. JNK 히터입니다. JNK 히터. 이 JNK 히터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모멘텀의 부재로 주가가 수소차 섹터들이 바닥만 만들고 있지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추세 상승에 랠리는 모습을 아직 못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잘 여물었습니다. 잘 여물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2019년도 1월달 고점 찍고요. 쭉 내려왔죠. 가격 조정 들어갔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시간 조정의 끝자락에서 추세 저항대를 넘어갔습니다. 이 패턴은 제가 대형 주건, 중소형 주건 이 패턴을 많이 잡아드리고 있는데 결국 다 상승 랠리가 이어졌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끝났다는 건 매물 소화가 잘 됐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지금 단지 부족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풍족하지 못한 종목군들은 차분한 분할 매수가 맞는 것이고 JNK 히터는 5,800원 이하, 5,800원 이하에서요. 5,500원 라인, 5,800원 이하, 5,500원 라인 분할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은 여유 있게 잡겠습니다. 밑에서 이제 21종 평균선이 밑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5,1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크게 열려 있습니다. 크게 열려 있지만 일단은 6,600원, 6,600원을 돌파 시에 입절가 붙이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시장이 뭐 어제 강세 이후에 조금 쉬는 듯한 느낌이지만 오후장 또 힘들 내셔야겠죠. 파이팅 하시고 오후장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